안녕하세요. 김준환 TV의 김준환입니다. 어, 저한테도 이제 이게 제가 유권자니까 이렇게 선거 뭐 4월 10일 날 한다고 안내문이 왔어요. 이렇게 선거 그 홍보도 오고, 그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오고, 이거는 뭐 투표 안내문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허뭉탱이가 왔어요. 여기 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많아서 뭐 딱 하는 허경영 씨도 하나 보내왔고요. 좀 이렇게 또 나름대로의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뭐 아주 뭐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하는 때인데 많이 왔어요. 뭐 조국이도 또 뭐 한마디 하고 또 뭐 지가 뭐 검찰 독재사면서 왔네요. 또 여기도 이렇게 또 뭐 우리가 바라던 쌈에서 뭔가 왔어요. 여기는 뭐 개혁신당 쌈에서 또뭐 왔고, 아따 당도 많네. 뭐 자유통일당도 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또 국회 나라가 뭐 또 뭐 보냈어요. 얘가 이제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구자근이라고 뭐 돼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또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국회는 아니겠죠 아직은. 여기 이제 민주당 김 김초로 뭐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뭐 정권 심판 싸움에서 또 이런 뭐 비례대표 그런 건가 봐요. 더불어민주연합 이런 것도 오고, 여기는 또 무슨 빨간 기본께 또 국민당인가 본데 뭐 국민의 미래 쌓고 이런 것도 오고, 얘들 아마 그 비례대표 것들인가 봐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뭐 하나 왔네. 뭐 정권 심판 어쩌고 무슨 당인지 모르겠다만 녹색 정의당 하네 이런 것도 왔어요. 아따 무슨 국회의원 뭐 한두 명 뽑는데 이렇게 많이 오죠. 이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한민국 모든 선거구가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 군수,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간에 막 투표가 끝나고 이제 개표를 하면은 온 구이 이게 국회의원 같으면 온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막 표 차이가 막 아슬아슬한 거야. 막 오만 저 지역구마다 다 몇 표 차이로 막 서로 당락이 결정되고 이런다면은 과연 그 국회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또 반대로 뭐 어떤 동네에서는 뭐 그냥 막 띠게만 꼽아놔도 어느 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동네가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는 과연 또 그 당선된 사람들이 그 주민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 번씩 보면 와 있잖아요. 막 개표할 때 보면은 막 뭐 관계되는 사람들 후보자부터 해서 막 밤잠을 못 자는 거야. 막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하는데, 그런 데에서 당선된 사람은 이 그 주민을 대하는 거하고 그냥 뭐 말똥만 빠가나 된 동네상은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썩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주식 투자 잘 못하고 투표 잘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제가 이제 찾아보고 그래서 그걸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시민으로서의 그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 지금 우리한테 줘야 될 혜택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제대로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 공약이라 그러죠. 출마한 그 피선거권자들이 우리들한테 저를 뽑아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공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 보면은.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 왜 사업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보면은 연예인이고 이제 돈은 많고 하니까 막 가게를 엄청나게 크게 열잖아요. 막 그랬는데 정작 그러고 나서는 주인은 그 자리에 안 나타나.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들끼리 하다 보면은 그거 뭐 한마디로 뭐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그게 아니에요. 뭐 맨날 다 망해 먹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는 그 자리에 없고 나만 믿고 뭐 하라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이제 사업 같은 거 하면 많이 망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 뽑아놓은 사람들을 지가 알아서 잘 하겠거냐고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 또 무관심하면은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우리한테 와야 될 돈을 지네들이 다 갈취해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지금 요번 선거가 2024년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있을 뭐 대통령 또 지자체들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거 뽑을 때 그렇게도 그때도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후손들한테까지도 피선거권자들이 그 유권자들 나라의 주인 유권자들의 그 모습이 되겠다 하면서 약속한 제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무조건 다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요걸 계기로 해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뭉쳐 가지고 혼자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공직자들 깨끗한 나라,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었으면 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실 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 피선거권자들, 후보자들이 뭐 나오는 학력에 못지않게 우리도 학력은 또 이제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동안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력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나보다 뭐 다 나으니까 나왔겠거니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이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내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아는 사람이 한테 내가 뭐 우리가 주권자가 상전이고 어, 후보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뭐 모습이 되겠다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권한이 많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뭐 아이고 뭐 나보다 똑똑하게 나왔겠죠 이런 식의 말하면서 별로 뭐 이렇게 말을 안 하길래 내가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뭐 그런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분명한 거는 내가 한 번도 대통령 후보한테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후보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고 뭐 시장 도지사 후보들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다들 아쉬운 소리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럼 내가 뭐 주인이지 뭐 가들이 주인이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은 지네들이 맨날 뭐 나한테 굿신굿신 하면서 뭐 한 표 줍시오 이러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옳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대리인 또 머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가들도 심지어는 막 지가 우리보다 상전이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그 박근혜 때 뭐 국회에서 뭐 세월호 이런 거 보면은 그 국회에서 세월호 피해 입은 가족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놈이 그 국회 경위들한테 저 사람 다 끌어내라고 이런 말 하더라고. 이 쌍놈 새끼. 와, 그런 내가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뭔가 문제를 저것도 모르고 국민들도 많이 몰랐어요. 왜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아니 국회는 자기가 왜 구시급시네 무슨을 뽑아놓고는 막 자기 그때부터 막 구시급시를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도 바꿔야 되고, 우리는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축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들의 뭐 고아를 막론하고 우리의 모섬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당당하게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요새 얼마나 좋아요. 뭐 이렇게 SNS 들어가면은 뭐 그래서 단체 뭐 이렇게 토론방도 많잖아요. 나도 아직 가입은 안 했는데 이제 이번 계기로 할 거예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입 안 했지만은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그 방에 들어가면은 한 500명 이상의 그 친구들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음, 그 지금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뭐 김철호락 하는 사람이 민주당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또 그다음에 구자근이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현재 국회의원 했는 사람인데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한 걸 내가 그때 모아놨었는데 근데 이게 그게 문제더라고. 이게 4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어지부지 돼버리고 잘 안 챙기게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요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어, 이 사람들이 그 이게 공약집 이게 말하자면 공약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약집 여기 아예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게 보면 뭐 다양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 사람 뭘 하겠다는 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막 돈 좀 막 빌려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어. 또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리고 그 뭐 계약서 하나도 안 받아놨어요. 아 근데 얘가 돈 빌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그냥 보이도 안 하고 그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또 이제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또 돈 빌려달래. 그 전에 빌려준 거는 그냥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다시 가만히 있겠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이게 이제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시도지사 뭐 나온 것들이 보면은 우리한테 계약서는 안 써주고 그냥 말만 믿고 우리가 표를 주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안 지키면은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핵심은 뭐냐면은 이 공약집을 갖다가 여기서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공약집을 우리가 딱 챙겨 놓는 거야. 챙겨 놓고 나만 챙겨 놓는 게 아니고 나와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한 500, 나는 저 같은 경우는 500명 정도 이상은 돼요. 서로 이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거는 방이 있기 때문에 그 방에서 내가 그 한번 이야기를 하면 한목에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전화 서로 안 해도. 그래가지고는, 당선된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게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게를 열었으면은 자기가 그 일하는 사람들을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믿고 맡겨놓고 아무도 안 하니까 밑에 그 일하는 사람들 다 해먹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 가게에 일하는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망하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보면은 음, 막 스피커로 막 기호 몇 번, 기호 몇 막 하면서 노래 그 가사 막 개사해가지고 막 틀고 다니고 뭐 어쩌고 그것만 하지. 이런 공약집이 날아와도 이게 얘들이 지키는 안 지킨가를 체크도 잘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선거 때만 되면은 이번 선거만 끝나면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했어. 뭐 어마어마하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어쩌다 보면은 변한 것도 없고 보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은 한 4년 있다 보면은 뭐 지킨 것도 별로 없는 거 같고 뭐 나라 달라진 것도 없는 거 같고 또 지네들은 또 와가지고 표 달라 그러고 또 우리나라는 특히 그 국회의원들 권한이 엄청나게 특혜가 너무 많아요. 저번에 길거리에서 보니까 어떤 뭐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마이크 대고 이야기를 큰 소리 하는데 180까지가 넘는데요. 국회의원한테 그 특혜가. 그래 서로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지.
그 유럽 같은 데는 이래 보면은 뭐 흔한 말로 막 발에 차 있는 게 뭐 국회의원 갈 정도 국회의원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독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들 뭐 프랑스에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막 뭐 공부하고 일한다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좌관 8명씩 그 세금으로 다 주잖아요. 혜택도 얼마나 많아요. 뭐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뭐 열차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 얘네들이 과연 그만큼 몫을 하느냐 그걸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공약 한 책을 딱 보관하고 있으면서 또 혼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SNS에서 아는 친구들 그런 그룹 사람들하고 다시 마음을 합쳐가지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 석 달이잖아요, 그죠? 이제 누군가는 당선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얘기는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된다고 봐야 되고 이번에 그 민주당하고 이게 국민의당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 되면은 이 사람 전화번호 나오고 사무실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3개월 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 쿠키는 또 못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뭐 사무실에 누가 있겠지. 그래가지고는 뭐 국회의원 바꿔달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당직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속한 걸 지금까지 몇 개나 지켰냐, 해냈냐. 그러면 3개월이니까 이제 뭐 하나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개 정도, 한두 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뭐 어느 정도 한 게 있으면은 한 걸 보고를 해라. 그 다음에 한 게 없으면은 그러면 왜 안 했냐. 그럼 다음 분기에는 그러면 뭘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갖다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1년에.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야. 너 했냐, 안 했냐, 왜 안 했냐, 언제 할 거냐, 계속. 그리고 그게 이제 한 사람이 하면은 뭐 효과 없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같이 한 통화 전화를 갖다가 날짜에 맞춰서 한 통화씩 하면은 이건 부담이 간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한 동에 그 SNS 친구가 한 500명이지. 그러면은 동이 여러 개잖아요. 여기도 또 동이 벌써 그 가업이 있는데 간만 해도 난 가업에 속한 동네인데 동네가 한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동네들마다 다 그 500명 정도 돼가지고 하면은 5,000명이잖아요. 동이 10개면. 근데 10개가 더 되니까 이게 10,000명도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10,000명이 전화를 하고 5,000명이 전화를 하게 되면은 또 500명이 전화하면 해도 긴장을 하게 될 거고 신경을 쓸 거라고. 어쩔 수 없어. 얘네들이 가만히 놔두면 안 하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우리가 미끄라고 놔두니까 하나도 한 것도 없고 하나는 알겠지만 공약 안 지키로 소문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 심지어 이명박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됐는데 왜 공약 안 지키냐 하니까 아니 대통령 되려고 그냥 공약하는 거지 그거 다 지킬 것 같으면 누가 그거 할 수 있냐고 이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한심한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뭐 당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당은 저 사정이고 뭐 여당 야당 그거는 우리는 공약만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이당이 돼서 뭐 이당 된 사람한테 압력을 하고 저당이면 저당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또 시장도 나중에 하면은 당신 약속한 거 했냐 왜 안 했냐 계속 묻는 거야.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밀어 나가면은 이 사람들도 결국은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그러면 그 혜택이 다 우리한테 오는 거지. 그리고요, 뭐,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내가 한 번씩 참,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막, 온 동네들마다 개표할 때 보면은 막, 몇십 표 차이로 막, 치락뒤치락 하면서 당선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 그때 막 지진 나고 이래가지고 막 아파트가 뭐 무너지네 했을 때 뭐, 더가 사라락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고, 나중에 심지어는 그 뭐 체육관에서 몇 년에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놔두겠어요?
그런 데서는 아이고 얘네들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다 찍어 주더라 이러니까 그런 마음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에 들어보 목포 같은 경우는 뭐, 음? 뭐 김대중 선생하고 와서 뭐 또 인사매도 뭐 찍어줄 정도로 그렇지 그런 목포 이런 데가 지금 뭐 굉장히 옛날에 목포 잘 나갔잖아요. 그 뭐 항구 도시 근데도 상이 굉장히 힘들나 보더라고. 근데도 뭐 그 국회의원 뭐그 동네 국회의원 꾸준히 뭐 수십 년 미뤄져도 뭐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퇴보했다 그러잖아요.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이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주권자들이 좀 똑똑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난 그런 말 합니다. 잘해도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잘해도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썩어. 그래 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말뚝만 박아놔도 한 당을 갖다가 뭐 5번, 6번 이 당선시켜버리면은 그 유권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각성해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이 동네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어, 여기도 한 당, 일당만 당선되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문재인이 때는 아이고 하도 참 쫄아가지고 여기 후보도 못 냈어요. 국회의원 후보도 얼마나 열받던지 그 따위를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 무슨 민중당이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당이 나왔는데 여자 한 명이 나왔는데 그때 국민의당하고 나왔는데 그 여자가 득표를 35% 표를 얻었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는 원래 원주민들은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뭐 40만이 됐는데 그럼 외진들이 거의 뭐 90% 되는데 아 왜 여기도 계속 그래서 뭐 걔만 그쪽만 뽑냐. 그래서 우리라도 소신 투표하자 이래가지고 꾸준히 그냥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뒤집어졌어요. 이쪽에 전체가 다 빨간 색깔인데 한 군데가 새파란 색깔로 된 거예요. 시장 뽑을 때. 그 대한민국 놀랬잖아요. 와, 저 동네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저력이 있더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잘해도 바꿔주고 못해도 바꿔줘야 되지. 잘하든 못하든 계속 하나만 밀어주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간 똑같잖아요, 다들. 여기는 뭐 대충 해도 돼 이런 걸. 어떤 뭐 단골 손님 잘해줄 것 같을 때 보면은 막 단골이라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삐져서 안 가게 만들고.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느 당이 뽑히든 뭐 뽑히는 거는 뭐 상관없고 뽑힌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공약집을 잘 보관하고 그래갖고 또 SNS를 통해서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사람 3개월마다 그 사람들이 공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 확인하고 안 지켰으면은 나무라고 다음에 재미없다 투표합니까? 너 다음부터 떨어뜨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꾸준히 전화를 해가지고는 그렇게 확인하면 지네들도 부담이 가지. 제일 겁내는 걔들이 표 떨어지는 건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그 사람도 뭐가 뭔지 몰라 헤매는 것지만 그래 가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그 공약을 지키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또 우리 후손들한테도 좋고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국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또 나는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 카는 젊은 것들도 있고 뭐서 지가 그러면 우아한 거지 막 나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우리 국민들이 조금 부지런해져야 돼요. 제대로 된 정치를 뽑으려고 하면 정치라는 건 온 우리 생활에 관련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특히 그 뭐 뉴스들 그런 엉터리 뉴스들 이런 것들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뉴스만 믿지 말고 찾아봐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 지가 찾아보지도 않고 뉴스만 듣고는 세뇌가 돼가지고는 그 사람이 옳리 그러니 나쁘니 어쩌니 이런 말 많이 들려요. 그럼 내가 또 하나하나 설명해가지고 이해시켜 하는데 난 짜증나고 나중에는 내가 막 성질 나가지고 욕하고 그랬었어요. 막 한 사람이 뭐
그 이재명 이거는 내가 무슨 당을 말하는 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어, 전부 언론에서 보면은 완전히 나쁜 사람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욕을 잘하더라니. 뭐 또 그럼 또 내가 설명해야 되잖아. 이거는 그 사람 욕을 한 게 아니고 그 뭐 행위 해가지고 다운표 해가지고 뭐 이게 편집한 거다 이런 말 하면 피곤하더라고. 그러고 막 여기는 이제 경상도 쪽이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뭐 그래 뭐 이번에 뭐 어디에 찍어야 될지 걱정이 된다 이런 말 했었고 막 좀 내가 열심히 그 말한 거에 비해서 너무 성의 없이 나오더라고. 내가 딱 그랬어요. 씨발 경상도 새끼들 경상도는 뽑고 전라도 새끼들 전라도는 뽑으면 되지. 뭘 씨발 걱정한다고 지랄하냐고 소리 꽉 질렀어. 그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 놀래가지고. 아니 뭐 씨발 나이 처먹은 것들이 투표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확 성질나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 투표는 주식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사람 못하는 게 주식하고 투자하고 투표 못한다고. 근데 주식은 뭐 준비 안 하고 뛰어드니까 다 작살나는 게 당연한 거고. 투표도 사실은 그 사람 자기 그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것도 뭐라고 뭘 못해. 투표를 뭐 잘하니 못하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다만 뽑아놓은 사람, 뽑아놓은 사람, 이 당이 됐든 저 당이 됐든 어떤 놈 하나는 뽑힐 거 아니에요. 뽑힌 사람만큼은 우리가 네가 똑바로 했냐 안 했냐를 체크하고 감독하고 남부라고 이라고 지키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게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 뭐 문제 없잖아요. 지금 뭐 약속 안 지키는 게 태반인데 뭐 다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약속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뭐 공적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전화도 하는 거 하고 우리가 알아보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음, 그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 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재명 그때 당시 뭐 시장 도지사 할 때 이 사람이 공약 이행률 뭐 거의 뭐 90% 가까이 이렇게 한 것도 이런 데서 다 자료가 나와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여기에요, 지금. 여기 보이죠? 실천 본부. 여기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소개 광장, 소통 광장, 뭐 알림 광장, 자료 광장 쭉 나오는데 참여 광장도 있죠. 이건 자료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료 광장. 이 자료 광장에 들어가면은 이 문서가 있어요. 문서. 이 문서로 들어가면은 어, 그 여기 들어가면 공약정보센터라고 있죠. 공약정보센터 여기 있다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은 지가 공약해놓고 얼마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도 하겠죠. 그다음 국회, 대한민국 국회도 들어가면은 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국회는 국회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 각 동네별로 자세히 나와요. 뭐 서울특별시, 뭐 인천, 부산, 광역시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가 뭐 어, 대전광역시면은 대전광역시도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구, 뭐 서구 이런 식으로 자세히 돼 있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다 나와요. 경기도는 경기도로 대로 돼 있고 전라남도, 뭐 경상남북도 몇 쭉 나오잖아요. 그럼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은 뭐 쭉 동네가 나오잖아요. 안동이니 뭐 구미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구미 갑 들어간다고 구미시 갑 들어가면 구자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하겠다 하고 했는지 이런 게 쭉 나온다고 자료가.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백 명이 뭉쳐가지고는 뭐 나쁜 거 아니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가 지킨 약속을 하겠다는 걸 무섬이 나를 무섬으로 뽑아만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허락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또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제발 우리가 이제는 그
나를 머선으로 뽑아만 주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달콤한 말하는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키는 그런 나쁜 걸 뽑아야 돼요. 사기꾼이잖아요. 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약속해 놓고는, 어? 안 한다는 거 사기잖아요, 그거. 완전 뿌리 뽑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에. 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 어차피 우리 어린 애들도 어차피 나중 유권자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미래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런 영상을 한번 보고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유익하다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동조하시는 분들은 옛말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가지고 많이 알려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나라, 특히 정치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머슴들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손들을 우리도 사는 동안에도 제대로 대접받고 누릴 수 있는 혜택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